스프링 트레이닝 업데이트. 오늘의 팀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입니다. 혹시 제가 어떤 순서로 스프링 트레이닝 업데이트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제가 캐나다에 살고 류현진 선수 팬이기 때문에 토론토 소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김강현 선수도 제가 많이 좋아하고 한국에서 관심도 많으니까 세인루이스를 그 다음으로 했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부터 제일 좋아했던 팀이었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도 토론토 팬이 된 뒤로도 애틀란타는 내셔널리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소로카 이야기로 시작할 건데요. 애틀란타는 스프링 트레이닝 첫 경기에서 카일 라이트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카일 라이트는 현재 개막 5인 로테이션 합류가 유력시되고 있는 선수인데요. 마이크 소로카가 롱토스까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틀란타는 소로카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로카와 스니커 감독은 NBA의 케빈 듀란트를 예로 들면서 복귀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로카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오른발은 듀란트처럼 덩크를 하거나 큰 충격을 견뎌내야 하지 않기 때문에 듀란트만큼 위험하진 않을 거지만 시간을 가지고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로카는 1월 18일에 첫 불펜 피칭을 했으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현재 그는 달리기와 웨이트 위주의 트레이닝을 하는 중이며 2월 26일 금요일부터 필드에서 훈련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4월 말이나 5월 중 복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스니커 감독은 초반 일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인 로테이션과 5인 로테이션을 오가면서 유동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란타는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과의 계약을 2023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은 팀옵션이 걸려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스니커 감독은 바비 콕스 이후 처음으로 6년 이상 애틀란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감독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은 1977년 애틀란타에 입단한 뒤 1980년까지 포수와 1루를 오가면서 선수 생활한 뒤 은퇴했습니다. 그 뒤로 1999년과 2000년 2년간 시카고 컵스의 마이너리그 팀인 머틀 비치 펠리칸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2년을 빼면 커리어 모두를 애틀란타와 애틀란타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보낸 말 그대로 브레이브스맨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바비 콕스의 장기 집권 시대에 전성기를 누린 애틀란타는 최근 3년간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브레이브스맨 브라이언 스니커와 함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을 그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인 라이트는 지난 시즌 개건 해설로 나온 경기에서 스니커 감독과의 일화를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경기 중에 스니커 감독이 심판에게 판정을 항의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덕아웃에서는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하고 생각했고, 멀리서 본 스니커 감독의 몸짓은 격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팀원들이 듣게 된 스니커와 심판의 대화는 반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둘의 대화는 이랬다고 합니다. 스니커 감독이 심판에게 큰 목소리와 몸짓으로 "정말 멋진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퇴장을 당해야 하니 날 퇴장시켜주세요 라고 말하자 심판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고, 스니커 감독은 다시 큰 몸짓과 목소리로 "지금 선수들의 정신을 다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퇴장을 당해야 해요. 다들 너무 편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 멋진 판정이었습니다. 훌륭했어요. 그러니 이제 날 퇴장시켜주세요 라고 말한 뒤 퇴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합 중에 이 대화의 내용을 모르던 선수들에게는 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대화 내용을 들은 뒤에는 선수단이 다 즐겁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팬들에게는 이런 성향의 감독이 정말 친숙한데요. 바로 메이저리그 퇴장 기록 보유자인 바비 콕스 감독 때문입니다. 바비 콕스 감독은 감독 생활 동안 161번의 퇴장을 당하면서 이 부분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심판에게 항의할 때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퇴장을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톰 글래빈에 따르면 하루는 톰 글래빈과 그렉 매덕스가 경기 전 심판의 이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일 선발이었던 매덕스가 주심이 누군지 확인하고는 그에 대한 불평을 했고, 글래빈은 "스트라이크 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괜찮은 주심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비 콕스 감독이 뒤에 나타나더니 "그렉, 이 심판이 그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이상해? 라고 물어봤고, 매덕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비 콕스가 떠나자 톰 글래빈은 매덕스에게 "너 때문에 오늘 감독님이 또 퇴장당할 거야 라고 했고, 매덕스는 "그래 알아. 알고 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덕아웃의 모두가 바비 콕스만 바라보는 가운데 매덕스의 세 번째 공이
볼로 판정되자 바비 콕스는 항의를 하러 나갔고 그대로 퇴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치퍼 존스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바비 콕스의 이런 행동들은 첫 번째로 선수들에게 감독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믿음을 주었고, 두 번째로 흥분한 선수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비 콕스와 이런 점이 닮은 스니커 감독 체제의 브레이브스가 우승하는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애틀란타 팬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파체가 처음 맞이하는 풀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틀란타의 계획은 파체가 주전 중견수를 맡아주는 건데요. 내셔널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지명타자가 없고 투수가 타석에 들어가는 원래의 규칙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마르셀 오스나가 좌익수 수비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커버 가능한 수비 범위가 넓은 파체가 주전으로 나와서 좌익수 쪽 수비 영역까지 많이 커버해주면서 오스나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체의 공격력이 시즌 시작 전까지 얼마만큼의 레벨까지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인시아테와 출전 시간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쿠냐 주니어는 상황에 따라서 우익수와 중견수를 오가게 될 예정이지만 현재 애틀란타는 가능한 아쿠냐 주니어를 우익수로 출전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리그 정상급 주전을 보유한 애틀란타에게 이번 시즌 가장 취약해 보이는 포지션은 3루입니다. 오스틴 라일리가 개막전부터 주전 3루수로 나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파체와 마찬가지로 오스틴 라일리 역시 공격력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삼진을 덜 당하고 슬라이더 대처가 좋아진 라일리는 현재 3루 수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가 보의 아버지 단테 비셋을 스페셜 어시스턴트로 초빙해서 2020년부터 타자들의 훈련을 도와주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애틀란타는 팀의 전설적인 선수인 치퍼 존스를 이번 시즌부터 타격 컨설턴트로 영입해 선수들의 타격을 도와주게 하고 있습니다. 치퍼 존스는 미키 맨틀과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위치 히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좌우에서 모두 3할 이상 친 2명의 선수 중 1명이며 삼진보다 볼넷이 더 많은 3명의 선수 중 하나입니다. 치퍼 존스 외에 좌우에서 모두 3할을 친 선수는 프랭키 프리치이며 알버트 푸올스와 토드 헬튼이 볼넷이 삼진보다 더 많은 다른 두 선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푸올스의 통산 삼진과 볼넷은 27개 차이며 에인절스로 온 뒤로 삼진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면 볼넷보다 삼진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치퍼 존스는 단순히 역사상 가장 균형 있는 스위치 히터를 넘어서서 타격 자세 또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자세의 균형도 잘 잡혀있는 타자입니다. 프레디 프리먼은 치퍼 존스와 같이 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자신이 좋은 타자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치퍼 존스는 2020 시즌 동안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경기를 중계하면서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팬들은 치퍼 존스가 오스틴 라일리와 파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